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는 기업회계기준 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공지는 기업회계기준 해석서 제2029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기반 시설, 예를 들어 도로, 교량, 터널 등의 건설과 운영 및 유지 보수를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공공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공공 서비스 성격의 사회기반 시설의 개발 및 운영 등을 민간 부문 기업이 수행하는 것을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그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에는 사업 허가자와 사업 시행자가 있고, 사업 허가자는 공공부문, 대부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사업 시행자는 그러한 정부에게 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기업입니다. 이 해석서는 사업 시행자의 회계 처리를 다루는데,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자가 모두 결정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허가자를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10년 동안 고속도로를 운영할 권리를 받아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의 성격이므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자에게 받게 되는 통행료는 실시 협약에 따라 결정되고, 사회기반 시설은 정부의 소유이므로 사업기간 말에는 사업 허가자인 정부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의 특성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민간 투자 사업에서 사업 허가자는 공공부문이나 또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의무를 부여받은 민간 부문일 수 있고, 사업 시행자는 단순히 사업 허가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의 경영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또 실시 협약에서 사업 시행자가 부과하게 될 최초 사용료를 결정하며 사용료의 조정 방식을 규정하고, 사업 기간 말에는 아주 작은 대가 또는 대가 없이 사업 허가자에게 사회 기반 시설을 이전해야 합니다. 민간 투자 사업 해석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첫째, 사업 시행자, 즉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업 허가자인 정부 등이 통제하거나 감독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허가자가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통하여 사업 기간 말에 사회 기반 시설의 잔여 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해야 합니다. 다음은 민간 투자 사업의 회계 처리입니다. 먼저 사회 기반 시설은 사업 시행자의 유형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고속도로는 건설회사의 유형 자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 투자 사업에서 공공 서비스에 사용될 사회 기반 시설의 통제권이 사업 시행자, 즉 건설회사에 양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통제권은 사업 허가자, 즉 정부에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사회 기반 시설을 운영할 권리만을 가집니다. 이 해석서에 따른 사업 시행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건설 기간 중에는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을 완료하고 운영하는 기간에는 그 사회 기반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건설 수익뿐만 아니라 운영 수익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령하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 후속 회계 처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측정하고 회계 처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건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받거나 받을 대가, 즉 시행 대가는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하며, 시행 대가를 회수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회계 처리합니다. 먼저 사업 허가자로부터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무조건부의 계약상 권리를 갖는다면 금융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은 법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에 사업 허가자는 거의 대부분 대가를 지급할 것입니다. 혹은 사업 시행자는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업 면허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그 권리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건설 서비스의 대가로 정부에게 특정 금액을 현금 등으로 받는다면 이는 금융자산으로 처리할 것이고, 이용자에게 사업기간 동안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면 이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금융자산으로 인식한 시행대가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032호, 제1107호, 제1109호를 적용하고, 수령한 대가는 제1109호에 따라 삼각 후 원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또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중 하나로 측정합니다.
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시행대가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038호를 적용하며 사업 시행자가 해당 무형자산을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기간, 즉 운영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만약 사업 시행자가 건설 서비스의 대가를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받는다면 각각을 분리하여 회계 처리하고 이때 각 요소별로 최초의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사업 허가자는 실시 협약을 맺었는데 사업 시행자는 도로 건설을 2년 내에 완공하고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8년 동안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실시 협약은 10차 연도 말에 종료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건설 서비스에 대하여 하나의 수행 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하고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건설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건설 서비스의 개별 판매 가격, 즉 예상 원가의 5%의 수익을 더한 금액인 1,050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실시 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는 사업 허가자로부터 최소한 700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계약 기간 동안 통행 차량의 수가 일정하고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사례의 목적상 모든 현금 흐름은 연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각 회계연도에 인식하게 될 금융자산과 무형자산 및 수익과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는 서비스의 대가를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받았으므로 두 개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의 건설 단계 동안의 계약 자산은 두 가지 요소, 즉 보장된 금액에 근거한 금융자산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형자산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건설 서비스의 공정가치를 1,050원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이 중 사업 허가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계약상 권리이자 건설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보장된 금액인 700원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이자 보장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누적적 권리인 350원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건설 서비스가 완료되면 계약자산의 두 요소를 각각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먼저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현금을 수령할 계약상 권리에 대해서는 처음 2년 동안에는 계약자산으로 인식하여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기준서 제1119호에 따라 수치채권으로 처리합니다. 3차연도 말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고 10차연도 말에는 수치채권 잔액이 0이라고 가정하면 매년 말 인식하게 되는 수치채권은 다음과 같고 매년 회수하는 수치채권은 700원을 8년으로 나눈 88원입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입니다. 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무형자산을 원가, 즉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동무형자산은 사업 시행자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기간, 즉 3차년도부터 10차년도에 걸쳐 상각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 350원은 정액법으로 배분되며 연간 44원을 상각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익과 원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받는 대가로 사업 허가자에게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건설 서비스를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1차년도와 2차년도는 각각 525원의 건설 수익과 500원의 건설 원가를 인식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는 통행료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사업 시행자는 통행료 수령액을 금융자산의 회수와 무형자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으로 배분합니다. 3차년도부터 8년간 2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므로 총 통행료 수령액은 1,600원이 되며 사업 허가자로부터 보장된 수령액, 즉 금융자산은 700원이었으므로 무형자산에 기속되는 수령액은 90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연간 수령액은 900원을 8년으로 나눈 113원이며 3차년도부터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영 서비스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10원을 기타 계약 원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자는 사회기반 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하거나 복구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운영기간 중이나 사업기간 말에 도로를 재포장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는 해당 복구 의무를 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또 사업 시행자의 건설기간 중에 차입 원가가 발생하는 경우 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된 차입 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 시행자가 무형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 원가는 건설기간 동안 자분화합니다. 이상으로 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